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저번 주까지는 저하고 포토스케이프 다루셨었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재밌는 기능들이라기보다는 복습 겸 요거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사용법 1탄 한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글 저하고 기능 다 배우셨죠? 그래서 한글 배우셨던 그 기능들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쓰시면 좋겠습니까? 라는 흐름을 작성해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다양한 연습 예제들을 통해서 직접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서를 만드는 흐름, 요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요 기능들, 한글에서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으시죠? 그 기능들 강조시켜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넣어가면서 우리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디 가갖고 일을 해갖고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문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 문서의 내용은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문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어떤 흐름으로 문서를 만들 것인가를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 안 그러시면 문서 만들다가 뒤엎어가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만들려는 문서가 무슨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문서를 완성시키겠다라는 요 계획을 먼저 갖고 시작하십시오. 선생님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예,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 내가 한글을 다루고 문서를 쓰다 보시게 되시면요. 이거 어렵지 않게 익숙해지실 거란 얘기죠. 모든 것들은 조금 익숙한 게 필요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본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흐름을 정하고 어떤 식으로 문서를 만들겠다라는 걸 시작해갖고 그 중간중간에 수정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를 만들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해줍니까? 용지 설정은 기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문서를 만들 때든지 우리가 필요한 용지 설정을 1번으로 세팅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용지 설정을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만약에 회사를 다니거나 업무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이런 식의 용지 설정을 해주고 시작합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그거대로 해주시고요. 그게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용지 설정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되실 것 같으시면 요거 그냥 외워놓으셔도 좋습니다. 한 쪽짜리 문서 만드실 때는 머릿말 꼬릿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머릿말 꼬릿말 안 쓰실 경우에는 그냥 상하좌우 20 쓰시고 나머지 10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한쪽인데도 불구하고 머릿말 꼬릿말을 쓰셔야 될 때는 자, 머릿말 꼬릿말을 사용 경우는 여러분들 뭐만 예, 상하에서 상하를 얼마씩 주고 10을 주고 예, 머릿말 꼬릿말을 머리꼬리를 또 얼마를 주시게 되면 꼬리를 10을 주시게 되시면은 어차피 상에 20 들어간 거나 상하 10 들어가고 머리꼬리 10 들어간 거나 똑같은 여백이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거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갖고 저 역시도 그냥 문서 만들어 갖고 제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꼬릿말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냥 습관화돼 있고 머릿말 꼬릿말 쓰는 경우가 한쪽 자리에선 거의 잘 없으시죠. 양식서라든지 기본적인 뭐 알림 공지 같은 거 만들 경우가 많으시니까 그럴 때는 그냥 머릿말 꼬릿말 없을 땐 이거 쓰고 혹시나 머릿말 꼬릿말 있게 되면 상하를 10으로 잡고 머리꼬리를 10으로 잡으시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은 어려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여기서도 한번 나옵니다. 여러 장 문서 만드셔갖고 머릿말 꼬릿말 쓰시게 되면은 왜냐면 여러 장 문서를 만든다는 얘기 자체는 쪽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는 얼마? 10, 좌우 20, 머리꼬리 얼마? 10, 나머지는 0. 나머지 해봤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내냐면 재책 방식의 이제 제본 여백 주는 건데 이건 그냥 0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용지 설정이 끝나고 났다면은 용지 설정이 끝나고 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고? 자, 중요한 건 빨간색 치고 글자 크기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선입력을 합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하시라는 얘기세요. 이 내용 입력하시면서 어떤 분들 입력하는 거 제가 간혹 가다 보게 되면 특수문자 나중에 넣으려고 하시고 한자 같은 것도 나중에 바꾸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몽땅 같이 쳐버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선 입력으로 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글자, 한자, 뭐 숫자, 뭐 이런 것들 다 치시란 얘기가 됩니다. 특수기호까지.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하면서 중간에 여러분들 개체가 들어갈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개체도 기본 틀과 입력만 하는 것이 편합니다. 표가 들어간다고 표에다가 글자만 써놓고 표 세부적으로 꾸밀 거 하지 마시고요. 후딱 글자 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셔갖고 위에서 어차피 입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꾸미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꾸미기 쭉 따라오시면서 그런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표도 꾸며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표로 작성하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하게 되면 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제가 앞전에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것 중에 보면 표 한글 수업에서 보면 표가 한 6시간, 7시간이 들어갈 정도로 제일 오래 찍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표만 잘 들으면 한글은 그 사람 90% 이상 웬만한 문서 다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는 모르시겠다? 표로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표로 작성하세요. 선생님 소제목 어떻게 만들까요? 표로 작성하세요. 선생님 제목을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표로 작성하세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웬만하면 표에다가 조금 기능을 숙달시키셔 갖고 표로 작성하시게 되면 대부분 문서들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사진을 집어넣을 때도 표로 작성하시면 편합니다. 나중에 이런 연습 문제 몇 번 해봤었는데 다시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틀을 가진 작업을 표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표가 익숙해지시면 한글은 쉬워진다. 자, 그럼 이제 선입력이 끝났죠? 선입력이 끝나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네, 작업에 필요한 표현이 한글에서 작업하는 게 편한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넣을 건지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보시면 그런 게 있으세요. 다른 프로그램과의 자료 교환이라는 걸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놨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거 차트를 만들거나 개념의 흐름을 뭐 도형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직도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한글에서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될 것 같다. 못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한글에서도 입력이란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도형을 일일이 그리시거나 그리고 한글에서도 차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이용해 갖고 뭔가를 만드실 수는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이 편할까요? 당연히 파워포인트가 편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그러니까 한글에서 열의 수고를 드릴 걸 파워포인트에서는 2, 3의 수고로만 드려 가지고 그렇게 드린 거를 한글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더라도 상당히 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작업해야 될 개념 중에서 한글에서보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면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신 다음에 한글에다가 집어넣으시는 습관도 한번 해보십시오. 문서가 훨씬 더 깔끔해진다라는 느낌을 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표적인 거는 차트, 도형,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쓸만한 것들 중에서는 스마트 아트, 제목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드 아트, 이런 거 쓰시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해지니까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예시로서 몇 가지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끝났다. 내가 입력하려는 것들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들어가시면 된다. 꾸미기가 시작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쭉 이제 글자 입력 끝났고 그런 다음에 개체 들어갔고 그런 다음에 개체에 대한 글자하고 뭐 다른 개념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해놨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서를 완성시키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꾸미기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꾸미기 하면서 적절한 기능을 편하게 쓰세요. 대부분 꾸미기 하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한글에서는 꾸미기는 세 가지밖에 없다. 뭐 세 가지밖에 없다 이러면 좀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 꾸미기, 그 다음에 문단 꾸미기, 그리고 난 상태에서는 개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꾸미기, 표 꾸미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게 되면 문서가 깔끔해진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나중에 한글 이런 기능들을 계속 쓰시다 보시면은 결국 한글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만드시게 되면은 내가 이 문서를 어떤 식의 구성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훨씬 더 귀찮아집니다. 한글 기능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기능 쭉 따라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편한 기능이 있다면은 그런 다음에 그 편한 기능을 적절하게 쓰실 수 있고 내가 잘 배워놨다면 적절하게 쓰십시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모양 복사 같은 것도 그럴 거고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은 것들을 쓰시게 되실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잘 쓰신 다음에 내가 편하게 작업할 거는 편하게 작업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저장해서 인쇄하시게 되면은 문서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흐름을 정하는 게 시작이세요. 이 녀석이 세팅이 끝나고 나면 용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놓고 선입력과 더불어서 개체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작성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게 끝나고 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꾸미기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하고 뭐를 하시라고요? 저장과 인쇄를 하는 것이 제가 교육장에서 여러분들과 일반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가장 문서를 작성하시는 좋은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이렇게 쓴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배워 놓으신 걸 갖고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저하고 뭐 하실 거라고요?
직접 예시 하나하나씩 그래갖고 뭐 특별한 문서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뭐 목차 만들기부터 해갖고 선생님이 뭐 제목도 표라라고 그러고 소제목도 표라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쓸 수 있는 것들 예전에 제가 실무로 다양한 문서들을 올리는 거를 작성하고 만들고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재밌는 문서들도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문서 작성의 흐름 그리고 오늘 1탄 시작합니다. 이제 효율적인 사용법 1탄 한글 끝내고 난 다음에 다양한 연습들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몇 가지 또 프로그램들 엑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계속해서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예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